오늘 순열은 안 나가고요. 이 경우의 수 약간 중학교 내용이라고 했는데 실제로 중학교 때 이런 걸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기억 잘 안 나시겠지만. 그리고 의외로 경우의 수가 유형이 꽤 되거든요. 유형별로 전략들 한번 쭉 써드릴 테니까 다 이제 암기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장에 이제 문제가 나오는데 유형 1번은요. 합의 법칙, 더하기 관련 문제인가 봐. 그 중에서 754번입니다. 우리가 또 많이 나오는 유형 중에서 이 문제가 있어요. 뭐 이제 뽑아가지고 몇 자리 자연수를 만드는 이 문제 다들 기억나시는지. 이 문제는 저기 이제 순열에 가면 좀 더 많이 나올 건데, 자, 제가 좋아하는 그림 하나 있잖아요. 두 자리 자연수며 그림을 딱 그리신 다음에 잘 풀면 됩니다. 일명 제가 자연수 만들기 문제라고 불러요. 이 문제를. 자, 필기 하나 해볼까? 자연수 만들기 문제. 자연수 만들기 문제는 일단은 하나 필기 이어가 볼게요. 기본 전략이 뭐냐면 보통 문제에서 이런 식으로 이제 몇 자리 자연수 이런 말이 나오잖아. 예를 들어 뭐 두 자리 자연수라고 치면 이렇게 뭐를 만들자고? 그러니까 두 칸, 이렇게 이제 칸을 좀 만들어요. 그러니까 칸을 만들어서 어쩌면 이제 각각의 칸이 사건이 되는 거야. 사건, 여기가 사건 한 개. 써드려? 여기가 이제 각각의 사건처럼 보시면 되는 거예요. 사건이 두 개인 거지. 세 자리는 사건이 세 개인 거예요. 그런 느낌으로. 그리고 하나 더 포인트가 뭐냐면 이제 이번 문제에도 밑에 보시면 이런 짝수라는 말 나오잖아. 이런 키워드별 약간 전략들을 다 암기하셔야 돼요. 뭐 예를 들어 짝수, 뭐 홀수, 뭐 어떤 문제에서는 뭐 5의 배수. 그러니까 뭔가 이제 이런 키워드가 나오거든. 이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셀 수 있는지. 약간 이 내용들은 또 거슬러 가면 초등학교 오게요. 그 당시에 약간 이런 것들을 배웠었나 봐요. 저는 일단 잘 모르지만 옛날에 배웠던 내용입니다. 자, 어쨌든 자, 요렇게 필기해 놓고 한번 문제를 볼게요. 요거 관련 문제가 뒤에 하나 더 있으니까 요거 풀고 걔도 뭐 같이 풀어볼게요. 자, 이번 문제는 두 자리 자연수 중에서 자, 여기까지 끊고 두 칸 만들자고요. 한 번 더 쓸게요. 그리고 문제에서 요구하는 게 뭐다? 자, 10의 자리가 요 자리거든요. 요 자리가 짝수인 자연수를 구해라. 그런 문제입니다. 요 자리가 짝수가 되도록 하는 자연수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 동진아, 이걸로 만들 수 있는 이 자리가 짝수인 거 뭐 있어요? 아무거나. 승우야, 자, 뭐 있죠? 예를 들어 24 가능한가? 뭐 2, 4. 소미야, 다른 것도 뭐 있어? 예를 들어서. 뭐 24도 있고, 뭐 42도 있고, 여러분 20이 가능한 거 아시죠? 그 여러분들 혹시 21도 가능할까요? 아니나? 이번 여기 조건 없잖아요. 1의 자리는 아무거나 가능한 거니까 뭐 이런 것들 잘 세우라는 거야. 그러니까 실제 노가다 괜찮아요. 몇 개 안 사지네, 이 정도는. 근데 자, 그렇게 하지 말고, 자, 어떻게 하자고? 지금부터 자, 각각의 경우의 수를 제가 좋아하는 필기입니다. 바로 밑에다가 경우의 수를 쓰는 걸 좋아해요. 자, 아연아, 여기가 짝수가 오는 거니까 올 수 있는 거 몇 가지야? 두 가지. 이렇게. 자, 저는 이렇게 쓰는 걸 좋아한다는 거야. 그리고 다시 혜린아, 여기는 올 수 있는 거 몇 개지? 여기는? 여러분들 여기는 지금 뭐 올 수 없는 게 있나 혹시? 다 올 수 있나요? 몇 개? 네 가지잖아. 참고로 이제 여기에 0이 끼면 또 조금 조심을 해야 돼요. 이제 0 낀 문제가 있잖아요. 일단 0은 없으니까 다 올 수 있잖아요. 4개. 그리고 마무리는 동진아 두 개를 뭐 하자? 곱할까요? 더할까요? 이거는 곱하는 게 맞겠지. 두 자리 자연수가 같이 만나야 한 세트가 되는 거잖아. 2랑 1, 21, 한 세트인 거잖아요. 그래서 곱하시면 이 문제의 정답은 8개다. 뭐 이런 느낌 아니에요? 실제로 한번 노가다 해보시면 8개 나오잖아요. 21, 22, 23, 24, 41, 42, 43, 84
8개 아니에요? 소명 이해했어요? 이런 느낌이다. 자, 자연수 만들기 문제 유명합니다. 아시겠죠? 하나 더 해볼까? 다음 장에 있는데요. 760번 문제. 결국 약간 이런 느낌이야. 그러니까 뭐 이런 느낌으로 푸시라는 얘기예요. 760번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자, 시간이 얼마 없는 관계로 자, 이렇게 잘 듣고 한번 집에 가서 다시 한번 풀어봐. 승우야, 피곤하면 서서 해. 시험 봐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또 성적 안 나오는데 뻔할 뻔한데 내가 그걸 참을 수가 없잖아요. 방tam시키고. 그럼 주말에 이제 고생하는 거 알아. 그게 진짜 힘들어. 주말도 없고 진짜. 아휴. 힘들지. 그래도 해야 되는 게 어떡하냐. 안 할 수는 없잖아요. 모든 걸 내려놓고 안 하자니. 아, 참. 힘듭니다. 자, 이번 문제는 일단 읽어보시면요. 뭐 이런 어떤 세 자리 자연수에 관한 문제야. 세 자리 자연수니까 몇 칸 만들자고 일단은 자연수 만들기 문제는요. 이게 나중에 될 순열 쪽에 나오는데 저는 이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순열을 배워도 얘는 이렇게 풀어라. 그러니까 저는 이 문제는 순열을 푸는 거 안 좋아해요. 그냥 이게 제일 편해요. 막상 해보시면. 자, 세 칸 만든 다음에 조건들 한번 쫙 읽어볼게요. 조건들. 자, 이번 문제는 첫 번째 조건입니다. 100의 자리, 요 자리거든요. 요 자리는 소수만 나야 돼요. 소수니까 소미야 혹시 여기에 소수 여기 몇 개 있는 줄 아세요? 들어갈 수 있는 거? 2, 3, 5, 7, 4개네요. 4개라고 쓸까?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어쨌든 소수의 경우의 수를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고로 어차피 얘는요 고르실 때 1부터 9 중에서 당연히 이거 여러분 막 10 넘어가시면 안 돼요. 이거 한 칸 들어가는 거니까 1부터 9 중, 가운데 중. 자, 두 번째 10의 자리는 3의 배수가 들어가래. 요 자리는 3의 배수니까 혜린아 몇 개 들어갈 수 있지? 3개, 3, 6, 9 3개. 그리고 자, 여기는 자 조건이 없는 줄 알았는데 자, 맨 뒤에 보시면 홀수라는 조건 뭐요? 혹시 요 홀수인지 짝수인지가 요 자리 역할인 거 아세요? 자, 홀수려면 승우야, 요 자리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이 숫자가 홀수란 말은 여기가 뭐일 때요? 홀수일 때예요. 여기가 홀수니까 몇 개 가능하다고? 1, 3, 5, 7, 9 5개겠지. 얘네 자 다 뭐하자? 곱하면 되겠죠? 한 세트니까. 이런 느낌이라고. 아시겠죠? 이 정도는 그나마 괜찮은데 나중에 좀 어려워지면 좀 약간 특히 0이 끼는 순간 이 문제가 지금 아직 0이 안 나왔잖아. 자, 잠깐만. 0이 안 나왔잖아. 그러니까 0이 끼면 이 문제가 달라지는 거야. 그러니까 어쩌면 시행이 중요해. 시행이. 아시겠죠?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앞으로 들어가서 그 다음에 또 한번 해볼 문제가 756번입니다. 자, 제가 지금 이제 기본적인 느낌은 쉬는 시간 전에 드렸고 이제 약간 아이디어, 컨셉 이런 것을 좀 설명을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756번은요. 별표 하나 칠까? 자, 이 별표의 의미는 이 문제는 아닌데 이 문제를 푸는 전략, 우리 오랜만에 이제 이 전략 한번 써야 돼. 제가 그 방학 때 이제 여기 할 때 우리가 뒤에 가면 정말 많이 쓰는 전략 하나가 있어요. 이른바 제가 전략 중에서 다들 혹시 적어도라는 말 기억나? 약간 이 적어도스럽게 푸는 문제가 있어요. 자, 적어도스럽게. 자, 이 적어도라는 느낌의 어떤 이거를 아이디어를 기억해야 됩니다. 적어도. 이 문제가 그 적어도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어떤 문제에서는 적어도란 말이 나와. 적어도 뭐 한 개가 뭐 들어올 뭐 이런 경우의 수.
얘를 적어도란 말은 없지만 어차피 이 적어도라는 게 우리가 세기 위한 어떤 아이디어거든요. 평상시에도 가끔 써먹어요. 이 좀 전략을. 자, 다시 이 문제는요, 읽어보시면 1부터 100까지 자연수 중에서 4와 7로 모두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 자연수의 개수를 말하는 거예요. 않는. 얘는 어떻게 구해야 되는 거지? 자, 한번 물어볼까? 혹시 혜린아, 자, 여기서 묻는 4와 7로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 자연수 있잖아. 이거 예를 들어서 뭐 있어요? 아무거나 괜찮은데. 어? 2도 있네요. 2도 좋네요. 2도 있고요. 혹시 아유라, 예를 들어 뭐 있어? 혹시 두 자리 중에서 뭐 없을까? 11. 그러니까 봐봐,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직접 센다는 말은 이런 것들을 다 노가다를 하시던가 이런 애들이잖아. 자, 이 말씀 여러분 이해했어요? 요거 지금 4로 안 떨어지죠? 요거 7로 안 떨어져. 그러니까 이런 것들 몇 개냐라는 문제야. 수가 이해했어? 근데 이거를 직접 세는 게 생각보다 부담스러워요. 자, 이걸 봐봐. 이걸 직접 센다? 그러니까 너네가 이제 어쩌면 이 위에 표현하는 이제 이 친구 약간 직접 세는 풀이는 아니에요. 약간 간접적으로 돌아가는 풀인데 이 직접 세는 게 좀 이제 오히려 더 어려워. 그러니까 너네가 이제 아까 어떤 문제 풀 때 있잖아. 항상 이 생각을 해야 돼요. 직접 셀 것인지. 그러니까 지금까지 푼 문제는 다 직접 센 거 같잖아요. 지금까지. 근데 이번 문제만큼은 이게 좀 어려울 것 같아. 특히 이 말 이게 뭐 앉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좀 약간 세는 게 애매하잖아. 차라리 떨어지는 거를 세만해. 떨어지는 거는. 얘를 그래서 이 친구는요 필기라고 합니다. 얘는 약간 좀 직접 세는 건 아니고 약간 간접적으로 세는 방식이야. 그리고 기본 전략은요. 기본 전략은 약간 너네 지난번 시험 범위 때 한번 해본 적 있는 내용이야. 제가 한번 오랜만에 집합으로 써볼까요? 너네가 자 요게 A의 여집합인데 혹시 여집합이 해석하면 뭐뭐 않는 낫의 의미인 거 아세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여집합을 어떻게 셀 수가 있냐면 전체에서 U 전체에서 A를 뺀 거랑 같지. 그러니까 어쩌면 이 적어도라는 전략은 이 내용이야. 뭐뭐 않는 그러니까 이제 바깥에 있는 걸 세야 되는데 차라리 전체에서 그거인 거를 빼주자는 거예요. 다시 자 이게 기본 전략인 거야. 전체에서 약간 이제 바깥쪽을 빼주는 그런 전략인 거야. 자 내려와서 자, 이 문제 그럼 이제 이렇게 나와 있잖아. 자 우리가 이거를 직접 셀 것인지 이런 식으로 너무 애매해. 그러니까 뭔가 공통점이 없잖아. 자, 이거 바깥쪽으로 해볼까요? 자 그럼 전략을 바꿔서 간접적으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얘는요 전체에서 혹시 소미야 얘는 그럼 전체에서 뭐를 빼주면 얘만 남는 줄 아세요? 자, 어쩌면 지금 이거를 세는 문제야. 근데 지금 이거 바깥쪽에 뭐가 있냐고요. 자, 그게 감이 오셔야 돼요. 사실 이제 우리가 항상 이제 이거를 바깥쪽을 빼셔야 되거든요. 자, 그럼 자 제가 말 나온 김에 이거를 세는 문제야. 이거 제가 바깥쪽에 있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원래는 세면 안 되는 거. 제가 예를 들어볼까? 예를 들어서 이거는요 여기서 원래 세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자 얘를 혹시 아니라 왜 안 되니? 이거는 4로 떨어지거든요. 자 너네 오해하지 마. 지금 이 문제는요 이거 둘 다 떨어지는 문제가 아니에요. 둘 중에 하나라도 떨어지면 안 되는 거야 지금. 다시 예를 들어 자 14동지라 돼야 안 돼. 이거 세면 안 되는 거지. 왜 안 돼? 이거 떨어지잖아. 그러니까 4는 상관없다고요. 그럼 이제 바깥에 뭐 있냐고요. 결론은요. 이 문제는 얘를 세는 것보다 적어도 앞으로 이런 걸 적어도라고 부를게요. 얘 바깥에 4의 배수 이거 다 안 돼요. 사실. 이거 안 되는 거예요. 4의 배수 전부 다. 또는 뭐 7의 배수가 안 되는 거야. 이 문제는 이렇게 풀라는 전략이라 이 문제의 별표입니다. 나는 이 전략을 지금 다 오랜만에 봤어요. 앞으로 모든 문제는 이 고민이 돼야 돼요. 사실은.
직접 쓸까? 아니면 돌아갈까? 우리 학교에도 항상 드는 비유 있잖아. 50명이 있는데 선생님이 승우한테 우리 반에 안경 쓴 학생 조사해봐라 라고 말했어. 넌 고민을 해야 돼. 다 쓸까? 아니면 그냥 딱 봤는데 좀 많아 안경 낀 애가. 그럼 누굴 쓰는데? 안 끼는 애인지 안 끼는 애. 그러니까 그런 느낌인 거예요. 항상 고민한다고 하잖아요. 뭐가 더 효율적이냐. 그러니까 효율의 문제라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어쨌든 자, 이거를 세면 됩니다. 다시 전체는요 100개죠. 자, 100개는 빼자고요. 바깥에 있는 것들. 자, 요게 이제 앞장에 해본 적 있죠. 4의 배수 25개입니다. 7의 배수 14개겠죠. 근데 겹치는 게 있어요. 28의 배수. 그러니까 3개 있거든. 자, 요게 정답이겠지, 문제. 자, 한번 필기해보세요. 그러니까 시험이 이렇게 나옵니다. 앞장처럼 안 나오고, 앞장은 잠깐 등장해요. 여기에, 잠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시험 문제입니다. 자, 필기해보시기 바래요. 자, 오른쪽에 이어서 유형 2번 가겠습니다. 오른쪽에 유형 2번. 자, 이제 위에 제목 보시면 방정식과 부등식의 해의 개수라고 써 있고요. 밑에 문제 보시면 방학 때 한번 풀어본 적 있습니다. 자, 일단 전략부터 필기해 드릴게요. 자, 여기 유형 2번 위에다가 자, 유형마다 전략을 다 암기하세요. 자, 이 문제의 전략은요. 약간 이렇게 표현해 볼까? 이 친구의 전략은요. 밑에 써 있긴 한데 보통 이렇게 봅니다. 문자를 보통 이제 시간에 보시면 문자가 2개 이상일 거예요. 하나가 아닐 겁니다. XY, XYZ. 자, 보통 문자를 한 개를 고정을 해. X든 Y든 하나를 고정을 하고 나머지를 세요. 그러니까 X를 고정하고 Y가 몇 개인지 약간 이런 식으로. 자, 그 나머지를 세는데 하나 좀 팁을 드릴게요. 자, 이 고정을 하는데 한 개를 이 고정하는 문자를 보통 누구로 해요? 사실 이게 사실 뭐 상관없긴 해. 아무거나 고정하면 되는데 보통 고정할 때 개수가 자, x, y 앞에 개수가 있잖아요. 개수가 큰 쪽을 보통은 개수가 큰 쪽을 고정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2x 더하기 3y가 10 이하잖아. 문자가 2개 있죠. 예를 들어 아연아, 이 경우는요 x를 고정할까 y를 고정할까? 이거를 고정하시라는 거야. y 자리를 정해주고 x를 세라는 거예요. 혹시 왜 그런 줄 아세요? 이게 개수가 커야지 여기가 몇 개 없어요. 봐봐. 얘 지금 예를 들어 x, y를 자연수라고 치면 소미야 y가 될 수 있는 게 몇 개밖에 안 돼. 3개밖에 안 돼요. 1, 2, 3. 근데 예를 들어 x를 고정하면 얘는 몇 개가 아니게? 5개가 아니에요. 1, 2, 3, 4, 5. 이게 훨씬 많단 말이야. 그래서 일반적으로 개수가 큰 쪽을 픽스해버립니다. 나머지 되는 거예요. 자, 오랜만에 복습. 예를 들어 758번. 먼저 할게요. 그러니까 뭐 방정식이든 부등식이든 약간 이런 식의 전략을 취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번 시험 끝나고도 이제 고의가도 가끔 이럴 때가 있잖아. 뭐 이렇게 세는 게 가끔 있어요. 몇 개인지. 그럼 이렇게 세라고 돼요. 이건 우리 주변에 뭐 비교할 거 없나? 고정하고 세는 거? 잘 모르겠어요. 자, 뭐 이런 문제 본 적 있죠. 그리고 시행 잘 보시라고요. 이게 자연수까지인지, 뭐 정수까지인지, 0 포함되는지, 이게 또 달라지는 거야. 여기가 바뀐 다른 문제예요. 저 식이 사건이에요, 이번 문제는. 저 부등식인데, 근데 시행, x, y가 어디까지 허용해 주냐는 거예요. 가끔 0도 허용해 줘요. 그럼 0부터 세야 돼요. 0, 1 이런 것도. 잘 세라고요. 그럼 놀리는 게 아니라 정말로 잘 세야 돼. 집에 가서 고민 많이 해봐. 시간이 걸립니다. 한번 보면 나는 재밌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약간 그 앞에 함수보다는 좀 더 저기가 재밌거든요. 함수는 그냥 막 그래프라던가 그냥 이제 좀 정형화된 게 많은데 여기는 그냥 잘 세면 되는 거니까 어떻게? 자, 세볼게요. 자, 이번 문제 요 부등식을 만족하는 밑줄 자, 자연수입니다. 이거 시행인데 여기가 지금 시행이잖아. 이 시행을 바꾸면 다른 문제야. 그러니까 자연수 xy니까 말하자면 xy가 될 수 있는 게 1, 2, 3, 4 이런 것들만 가능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 다음에 지금부터
요 부등식을 만족하는 자연수의 쌍이 몇 쌍이냐 그런 문제고 기본 전략이 뭐라고요? 기본적으로 문자 한 개를 고정하는데 개수가 큰 쪽으로 갑니다. 예를 들어서 y가 1부터기 자연수니까 1인 경우 자, y 자리에 1 대입해서 반대편 이항하시면 되겠죠. 자 그럼 승우야 요거 만족하는 자연수 몇 개 있지? 5개 있잖아. 이제 여기다가 쓰라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하나 픽스 나머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한 번 더. 자, y 자리에 2 대입하시면 자, 반대편 이항하시면 이렇게 나오잖아. 동진아, 요거 몇 개 있어 자연수? 한 개죠. 그리고 마지막에 각각을 더할지 곱할지. 이번 경우는 더하는 게 맞겠죠. 왜 어쩌면 이것도 필기는 아니지만 크게거든요. 크게 두 가지잖아요. y가 1인 경우, y가 2인 경우. 해서 크게는 별개입니다. 더해보시면 정답은 6개다. 뭐 이런 느낌 있잖아요. 이런 느낌. 그러니까 위에 있는 757 한번 더 해볼까? 사실 뭐 방정식도 이런 느낌이에요. 방정식도 그렇고 이제 요거 두 개도 중학교 때도 가끔 나왔었고요. 그냥 이렇게 세면 됩니다. 그러니까 유형마다 전략들을 다 암기하시라고요. 아시겠죠? 유형마다 전략들을 다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757 한번 더 해볼게요. 시간은 1분 10초. 이번에 시행이 바뀌었어요. 자연수가 아닙니다. 의미 아닌 정수. 특히 이 말 앞으로 많이 보실 거거든. 의미 아닌 정수란 말. 그럼 역시나 이제 하나 고정하고 나머지를 세면 되는 거야. 나머지가 몇 개인지. 이런 것들은 그냥 외우세요. 유형마다 이런 전략 쓴다. 뭐 이런 거 쓴다고 다 그냥 쓰면 됩니다. 자, 이 문제 한번 바로 가볼게요. 자, 이번 문제는 이제 방정식으로 바뀌었는데 자, 읽어보시면 여기 문장 의미 아닌 정수. 자, 이 말은요, 소미야 x, y, g가 될 수 있는 게 뭐부터라는 얘기야? 이게 0부터라는 얘기예요. 자, 밑에는 이제 자연수는 1부터인데 의미 아닌 정수는 0부터 오케이. 자, 그리고 지금부터 문자 하나 고정할 건데, 동진아, 문자 x, y, g 뭐 고정할까요? 자, 개수가 큰 거 고정하는 거야. 그래, 빨리 끝나요. 자, y 자리에다가 처음 대입할 때 0부터 대입할게요. 의미하는 정수니까. 대입하시면 이렇게 나오잖아.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자, 이제 이렇게 문자가 3개인 경우는요, 솔직히 말하면 여기서 약간 노발도 가능한데, 이런 경우는 그냥 한 번 더 고정하시면 돼요. 고정을 한 번 더 하는 거야. 자, 이번에는 G를 고정할게요. 그러니까 이제 또 고정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G가 0인 경우. 자, G에다가 0 대입하시면 되겠죠. X가 얼마 나와? 8 나오잖아. 그러니까 실제로 요거 지금 하나 만들어진 거야. 뭐 8,0,0이라고 하나 만들어진 거야. 이렇게. 하나. 이게 지금 하나입니다. 하나. 그 다음에 G에다가 1 대입하시면 자, G에다가 1 대입하시면 2x는 13 되는데 이 경우는 아연아 어떻게 되지? x가 나오긴 하는데 하나 카운팅하면 돼요? 안 돼요? 왜요? 이건 정수가 아니니까 이런 경우는 버리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쫙 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느낌의 전략의 수영도야. 다음 장에 약간 이렇게 약간 가지를 막 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한번 세보시면 혹시 손이 한번 장난하고 있어요? 몇 개나 나오지? 다 못 썼어요? 혹시 뭐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럼 아직 안 나온 친구는 요거 필기를 잘 해야겠네? 좀 더 보여줘?
자, 그 다음 G에다가 2 대입하시면, EX 더하기 10 나오니까 요것도 세면 되겠죠. 하나 더. G에다가 3 대입하시면 9 나오니까 EX는 7 나오는데 요거 버리셔야겠죠. 정수가 아니거든요. G에다가 4. 자, 4 대입하면 EX가 4되니까 이거는 세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G에다가 5 대입하면 EX는 1 나오니까 세면 안 되겠죠. 그럼 정리하자면 저희가 지금 Y가 0일 때 하고 있잖아. 그럼 송이야, 정리하자면 Y가 0일 때는 총 몇 가지 가능하다는 얘기야? 지금 X 안 친 것들 보이세요? 그러니까 얘는 어차피 지금 3가지 가능하다라고 체크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해보세요. G 하나 키운 다음에 G가 1일 때. 근데 뒤로 갈수록 가지가 줄 거야. 그러니까 G를 당연히 이제 얘를 키우면 키울수록 줄어요. 점점점 이제 될 수 있는 게. 그러니까 얘가 지금 제일 많은 거야.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 다음 장의 수용도라고 소개가 됩니다. 이런 느낌이. 알겠지? 자, 어쨌든 크게 고정하세요. 다음 장 할게요. 자, 유형 3번은 이제 고백 없이이 나와요. 근데 밑에 문제를 쭉 봤는데 아까 뭐 762 풀어봤고요. 763 아까 주사위 던져봤잖아. 여기는 그냥 숙제로 넘겨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유형 4번 가봐. 자, 유형 4번 따라오세요. 한 장 남았습니다. 자, 유형 4번은요. 위에 제목 보시면 약수의 개수라고 써있는데 자, 이 친구의 전략 필기해드릴게요. 자, 위에다가 필기해봐. 자, 여러분들 이제 요 내용을요. 참고로 또 옛날에 배워. 언제 한 중1쯤에 여기 몇몇 친구는 전학이 있는데 중1 때 처음 입학하면요 이걸 배웁니다. 그 당시에 제일 처음 나오는 내용이 혹시 기억나세요? 소인수분해를 배워요. 12를 2 곱하기 2 곱하기 3. 근데 그거 배운 다음에 얘가 나와요. 그거 관련 공식이 있거든요. 이 친구는요 필기 들어갑니다. 자, 기본 전략이 뭐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약수의 개수와는 공식이 있거든요. 공식을 암기할 거예요. 얘는 그냥 기본 문제는 공식을 암기할 거예요. 공식 오랜만에 소개드릴게요. 그런데 이 문제가 좀 어려워지면 밑에 이제 그런 문제가 몇 개 나와. 좀 어려워지면 이 공식이 나오게 되는 과정도 한번 이해를 해보시는 거 어떨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얘가 약간 좀 어쩌면 하드라고 쓸까? 좀 이제 문제가 어려워지면 이 공식이 나오게 되는 과정이 있거든. 근데 제가 방학 때는 내 기억에 설명을 따로 안 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한번 설명을 잠깐 해볼게요. 그러니까 그 공식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하나 있어요. 근데 놀랍게도 이 과정을 중1 때 설명을 해야 되시네. 그거 설명할 때. 자, 밑에 문제로 가겠습니다. 예를 들어 764번인데요. 자, 제가 과정을 좀 설명하기 위해서 이 문제는 수가 조금 크잖아. 자, 과정 설명을 듣기 위해서 좀 숫자를 조금 줄인 다음에 한번 필기해봐. 자, 지금부터 자, 뭐 이 문제가 가장 대표 문제 맞아요. 약수의 개수 구해라.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가끔 이것도 나와요. 이것도 공식이 있어요. 약수를 다 더하라는 내용인데 이것도 공식이 있거든. 자, 필기해봐. 자, 일단 여러분들 이 문제는 아니고요. 설명을 위해서 12의 약수로 한번 출발해 볼게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 12의 약수라는 거를 뭐 노가다도 가능하죠. 근데 누가 노가다 안 돼요. 선생님이 한번 시험에 노가다 하지 말라고 이런 거 막 720 막 이런 거 줄 겁니다. 큰 거. 아시겠죠? 자, 어쨌든 이거 여러분들이 그 약수를 일단 한번 우리 말 나온 김에 노가다 해볼까요? 노가다. 일단 노가다 써놓고 제가 좀 비교해 볼게요. 자, 이 노가다 시면요. 1, 2, 3, 4, 6, 10이 맞나요? 그러니까 노가다를 하면요. 몇 개냐? 6개고요. 다 더하면 됩니다. 더하면 끝나. 근데 이제 그렇게 푸는 문제가 아니라 공식 같은 걸 좀 외웠잖아. 자, 오랜만에 설명드릴 건데 이거를요. 지금부터 첫 번째 공식, 이 공식부터 한번 소개드려 볼게요. 자, 우리가 이제 첫 번째로 설명드릴 게 약수의 개수 구하는 공식과 과정 한 번에 갑니다. 자, 공식이 뭐였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이걸 소인수분해 때 처음 배워요. 소인수분해 먼저 합니다. 12가 뭐로 되어 있냐고요. 한번 분해해 보시면 2 두 개랑 3 하나 맞나요? 혹시 그 다음에
소미야 기억나? 그 다음에 혹시 약수의 개수 어떻게 구했더라? 자, 여기서 위에 있는 자, 그래요. 지수라고 할 때 배웠죠. 그 당시에 배워요. 밑과 지수. 지수에다가 뭐를 더하지? 하나씩 더해요. 위에 쓸까? 지수에다가 하나씩 더했어요. 자, 지금 요 2와 1은 여기 지수야. 얘네들. 얘네들에다가 하나씩 더한 거를 곱해줍니다. 자, 이 공식 암기할게요. 6개예요. 제가 오늘 소개드릴 거는 이 공식이 왜 이건지를 한번 이해해 볼게요. 이걸 이해해야 밑에 보시면 예를 들어 766번 같은 문제가 나와요. 약수 중에서 뭘 요구하는 문제가 있어요. 약수 중에서 짝수가 몇 개냐. 약수 중에서 5의 배수. 근데 그거를 이해하려면 이 과정을 이해하셔야 되는데, 자, 이거 있잖아. 일단 이렇게 해서 끝이 나는데, 일단 여러분들이 왜 플러스 1을 더하는지 그런 게 다 이유가 있거든요. 자, 실제로 중1 교재 나오는 표현을 보여줄게요. 자, 여기 2의 제곱이잖아. 2의 제곱이라는 걸 약간 풀었으면요. 2가 2개 있는 거지. 그럼 혹시 이걸로 지금 약간 만들 수 있는 것이, 일단 이렇게 써볼게. 이걸 혹시 만들 수 있는 게 지금 현재 1, 2의 제곱인 거 아세요? 자, 이걸로 지금 만들 수 있는 게 이거 3개란 말 이해하시겠어? 그러니까 지금 약간 이해해봐. 눈앞에 2가 2개 있다고요. 2의 제곱이잖아. 이걸 내가 가지고 만들 수 있는 조합이 어쩌면, 자, 혹시 여기 1이 뭔지 아세요? 자, 그래. 1이 뭐냐면 같은 말로 2의 0제곱이라 쓸까? 그러니까 2를, 자, 카드가 지금 눈앞에 카드가 2 2장, 3 1장 있다고요. 근데 얘는 지금 2를 안 내는 거야. 그러니까 2를 안 낼 수 있잖아. 2를 안 낸 거지. 얘는 2를 하나 낸 거예요. 얘는 2를 2개 낸 거잖아. 어쩌면 이걸로 만들 수 있는 게 총 3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원래 지수가 2였잖아. 얘는 지금 몇 가지라고? 3가지로 바뀌었지. 1을 더했잖아. 뭐 때문에? 이거 안 내는 것 때문에. 안 낼 수가 있잖아요. 한 번 더. 자, 오른쪽에 얘도 있잖아. 한번 얘로 만들 수 있는 게 3을 안 내는 거. 3 하나만 쓰는 거. 이렇게 지금 2가지가 있다고요. 일단 여기서 여러분들 첫 번째로 여기에 플러스 1이 왜 더해지는지.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안 내는 것들을 써주는 거야. 그리고 자, 이어서 우리가 아까 노가다를 해봤는데 혹시 여기에 있는 6개를요. 지금부터 얘네들의 조합으로 만들 수 있는 거 아세요? 자, 예를 들어서 도와줘. 자, 여기 있는 1은요. 동진아, 여기 1은요. 왼쪽에서 누구랑 오른쪽에 누구랑 만날게. 자, 그럼 1은요. 2의 0제곱 얘가 1이죠. 2 안 내는 거랑 3 안 내는 거랑 만난 거잖아. 그게 얘예요. 다시 소미야. 자, 2는요. 여기 왼쪽에서 누구랑? 2의 1제곱이랑 오른쪽에 누구랑? 3 0제곱 안 내는 거랑 이렇게 만난 게 얘라고요. 한번 더 해봐. 자, 아연아. 6은요. 왼쪽에서 누구랑? 6은 왼쪽에 누구랑 오른쪽에 누구가 만났을까? 2의 1제곱이랑 3 1제곱이랑 마지막으로 12는 2의 제곱이랑 3 하나 만나요. 그러니까 얘네들을 가지고 지금 다 만들어진 게 약수란 말이야. 얘네들을 가지고. 자, 그거를 이해했으면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배운 경우의 수랑 연결되는 내용인 거야. 어쩌면요, 한번 제가 집합의 경우 써볼까? 어쩌면 결국 여기 있는 약수라는 것들은 얘네들이 하나씩 만나서 한 세트가 된 거 아니냐고요. 제 말 이해돼요? 얘네들끼리 하나씩 만나서 만들어진 게 약수란 말이야. 한 세트라는 거예요. 아까 마치 항의 개수 만드는 거랑 비슷한 상황이네 지금 어쩌면. 하나씩 뽑은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이 공식을 한 번 더 설명드릴게요. 원래는 2의 제곱인데 왜 2를 더한다고? 여기에 있는 이 친구 때문에. 어차피 여기 플러스 1이 이 친구가 하나 추가된 거야. 안 내는 거. 다시 오른쪽에도 여기에 이제 원래 1인데 플러스 1이 뭐냐면 여기에 안 내는 거 하나가 추가된 거예요. 플러스 1. 해서 이제 이렇게 총 이제 3가지 경우, 2가지 경우가 있는데 얘네들끼리 만나가지고 한 세트가 된 거라는 거예요. 얘네들이 전부 다 하나씩 만나서 한 세트가 된 거예요. 이럴 때는 곱하는 게 맞아요. 해서 나온 게 6개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이게 실제로 여러분들 기억 안 나시겠지만 중1 교재에는 약간 비슷한 내용이 나오는데 중1 측에는 이렇게 표로 나와요. 이렇게 표로 나와가지고 이렇게 막 곱하라고 시켜요. 전부 다 이렇게. 그럼 총 6개가 다 나옵니다. 저 6개가. 약간 이런 느낌으로 이해하시면 되고. 자, 이어갑니다. 두 번째. 하나가 더 있지. 여러분들이 이것도 이제 사실은 공식 같은 거 만들 수가 있는데 2번입니다. 자, 요거 제가 필기 끝나고 이거 다시 풀어볼 거예요. 지금 이거는 제가 요걸로 예를 들고 있잖아요. 두 번째는요. 약수의 총합이라는 게 나와요. 가끔. 자, 이 약수의 총합은요. 여러분들이 이 총합을 푸시려면 이 과정을 더더욱 아셔야 돼요. 잘 봐. 일단 결론부터 말할게요. 공식이 뭐냐면요. 자, 여기서 약수의 개수는 지수만 가지고 공식 만들죠. 근데 이 총합과는요. 방금 할 때 이 과정이 있지. 2의 제곱은요. 요렇게 3개잖아요. 3의 1제곱은 이렇게 2개잖아요. 얘네 둘을 여기에 가지고 옵니다. 2의 제곱은 2의 0제곱은 1로 쓸게요. 1, 2, 2의 제곱. 그리고 여기에 1, 3. 이렇게 쓴 다음에 총합은요. 결론적으로 여기 가운데를 플러스로 바꾸시고요. 여기를 곱하기로 바꾸면 총합이 나와요. 이거 계산하면 총합이 나와요. 혹시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사실 이제 자 이렇게 하면 총합을 구하는 공식이 돼요. 자, 어떻게 하라고? 각각의 여기에 있는 인수들을 이렇게 펼친 다음에 얘네들끼리 다 더한 걸 곱하시면 돼요. 자, y. 자, 이유 설명드립니다. 혹시 여러분들 이거 있잖아. 이제는 자, 그러니까 이제는 계산은 이렇게 하라고요. 여러분 이거 더하면 얼마 나와? 7 나오죠? 이거 얼마 나오지? 4잖아. 번 얼마예요? 28이죠? 이거 28이 합이. 다 대입시다. 이렇게 불러요. 계산은 이런 느낌으로. 근데 이거 왜 그러냐면 이게 또 사실은 어쩌면 당연한 얘기인데 이거 제가 방금처럼 7로 더하기 안 하고 우리 이거를요 일종의 분배를 할 수 있죠 여러분들. 자, 분배한다는 상상해볼까? 자, 그럼 얘는요 혜린아 분배를 한다고 지금 몇 번 해야 돼? 6번 아닌가요? 여기 3개, 2개니까 총 6번 해야 돼요. 1번, 2번, 3번, 4번, 5, 6번. 이지? 잘 봐. 재밌는 거 보여줄게요. 자, 동진아. 얘랑 얘랑 곱하면요. 뭐 나와, 진짜? 1 나오죠? 다시. 얘랑 얘랑 곱하면요? 얘랑 얘랑 곱하면? 얘랑 얘랑 곱하면? 얘랑 곱하면? 곱하면? 이렇게 전부 다 뭔지 아세요? 다 약수야, 저기 있는 거. 그러니까 사실상 얘를 분배한다고 치면 약수가 다 튀어나와요. 방금 그 설명이잖아. 얘네끼리 만나면 약수가 생기는데 그럼 그거를 다 더하게 되나? 그럼 다 더하게 되는 상황이 이 상황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친구가 공식입니다. 이렇게 푼다는 거예요. 얘는요. 그래서 정리하시면 계산은 이제 분배하는 계산이 아니라 이제 계산을 7 곱하기 4라고 하시면 되는 거고요. 이해돼? 그러니까 요 설명은 여러분들이 이제 분배를 해보시면 이해가 돼요. 분배하시면 전부 다 약수를 더하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상황은. 자, 정리하시고 풀어볼게요. 48로. 자, 여러분들이 사실 뭐 12 정도는 노가다도 괜찮은데 시험 문제 12가 안 나올 거야. 분명히 48, 720, 1440 이런 게 나올 거예요. 쌤들이 노가다 못하고. 자, 약수의 개수랑 약수의 총합은요, 둘 다 공식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어려운 문제를 푸시려면 왜 이렇게 하는지를, 요게 과정이야. 그러니까 요 과정도 한번 이해해봐. 왜 이렇게 만들어지는지, 왜 플러스 1을 하는지, 왜 곱하는지. 자, 한번 48만 번 풀어볼게요. 칠판 지우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려운 거를 참고로 중1 때 교재에 나와요. 중1 교재에 방금 했던 이 개수 구하는 공식 배우면서 보통 표로 나왔었거든요. 이런 느낌의.
여러분들 제가 갑자기 감동이 와서 시간에 가보실래요? 이거 중1책이에요. 수능을 했는지 잘했었는데 중1책에 보시면 여기 약수의 개수가 하는 공식 하나 보이죠? 그리고 오른쪽 이런 표 하나 보이세요? 이게 방금 제가 설명한 그 내용이야. 18은 2 곱하기 3의 제곱이잖아. 근데 2라는 거는 1과 2로 돼 있고요. 3의 제곱은 1, 3, 9로 돼 있다고요. 이렇게 표를 만든 다음에 얘네끼리 곱하시면 약수 다 생긴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플러스 1을 하는 거야. 여기 있는 1을 하나 더해줘. 1. 안 되는 경우. 아시겠죠? 그런 내용입니다. 자, 이 문제 한번 풀어보셨나요? 자, 먼저 약수의 개수 구하시려면 소인수분해 먼저 해야 되거든요. 해보시면 이 4개에다가 3 하나 줘. 그 다음에 공식으로 외울게요. 약수의 개수는 여기 위에 있는 지수에다가 하나씩, 자, 승우야, 하나씩 왜 더한다고? 자, 여기 안에 안 내는 경우, 그러니까 3의 0제곱, 그러니까 안 내는 경우 1이 포함되어 있는 거야. 아시겠죠? 그리고 걔네끼리 만나는 거니까 곱하기로 해서 이제 이렇게 세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어서 약수의 총합은요, 이 총합을 구하시려면 또 과정을 아셔야 됩니다. 자, 어떻게 하자고? 2의 4제곱부터 할게요. 얘가 이제 할 수 있는 경우가 총 5가지야. 안 되는 경우, 하나 내는 경우, 2개 내는 경우, 3개 내는 경우, 4개 내는 경우, 5가지. 그리고 얘는요, 2가지죠. 안 내는 경우, 1개 내는 경우. 그리고 이거 2개를 모아자고 곱하자고요. 요거 계산하시면 정답이 나옵니다. 아시겠죠? 한번 구해보시면 이거 다들 혹시 124 나오셨나요? 124 해서 최종 정답은 134 이렇게 푸는 문제라고요. 그럼 이해돼? 한번 정리해보시고 밑에 있는 765 가볼 건데 이것도 사실은 중1 때 배워요. 사실 약간 이 정도의 문제는 다 중1 문제야. 특별히 뭐 꼬아낸 게 없잖아요. 그 여러분들이 이제 이 문제를 푸시려면 그냥 중1 때 결론 한 가지가 있거든요. 자, 시간 관계상 그냥 결론을 좀 혹시 다들 아시나요? 일단 얘가 지금 요구하는 게 뭐냐면 공약수 몇 개냐. 그러니까 공약수의 뜻이 뭐냐면 둘 다 약수인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둘 다 약수인 게. 그거 몇 개인지 묻는 문제야. 자, 좋다. 그럼 제가 일단 시간 관계상 요거 한번 그러니까 결론도 있긴 한데 한번 과정도 빠르게 소개해 드릴게요. 꼭 다시 풀어봐. 여러분 일단은요 공약수는 모르겠고 방금 약수 구하는 배우 같잖아요. 그럼 먼저 뭐부터 해야 돼? 여러분들이 240을 혹시 소인수분해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약수는 다 소인수분해 문제야 사실은. 자 해보시면요. 잘 봐. 240은 2 몇 개? 2 4개? 2 5개? 2 4개? 16 3 하나? 5 하나? 이렇게 되니까 맞나? 잠깐만요. 아닌데? 16 나누면 90이니까 3 2개 2 암산이 아니에요. 2, 3, 5 2 4개 2 4개 3 하나 5 하나 이거네. 2 4개 3 하나 5 하나죠. 요게 지금 어쩌면 이제 소인수분해고요. 자 오른쪽에는 600도 한번 빠르게 소인수분해 해보시면 600 600을 요게 이제 150 요게 3 곱하기 50이니까 요게 2에다가 5 2개니까 2 2개니까 2 총 3개에다가 3 하나에다가 5 2개네요. 이런 식으로 해서 소인수분해 해보시면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과정을 이해하시면 이게 좋다는 건데 우리 지금 찾고자 하는 게 공통인 약수죠. 그럼 지금 뭐 하는데 여기서 자 공통인 거니까 이거 2개 한번 섞어보자고요. 자 한번 도와주세요. 자 혹시 소미야 2부터 보시면 이 공통인 거래. 그럼 여기서 위에가 2 4개지. 2 3개. 그럼 이 몇 개 취하면 돼? 이 3개를 취하시라고 하시네. 공통인 거니까 작은 쪽을 취해야 돼. 넘치면 안 되거든요. 다시 얘는요 둘 다 3 하나씩이니까 3 하나. 자 동진아 자, 얘는요 5 하나 5 2개 5 몇 개 취하면 돼? 공통이니까 둘 중에 작은 쪽을 본다고요. 혹시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이 구하신 이게 혹시 뭔 줄 아세요? 사실 이것도 중1 때 배워요. 이게 지금 뭘 구한 거게? 혜린아? 이게 추리공약수예요. 사실 원래 그 당시에 이런 식으로 배워요. 가장 큰 거잖아 이게. 겹치는 것 중에 제일 큰 거죠. 그리고 어쩌면요
여기서 이제 원하는 거는 그냥 공약수거든. 그럼 혹시 아연아, 그냥 공약수가 몇 개인지는 뭐가 하면 되는 줄 아세요? 이게 결론이야. 이 친구의 뭐가 하면 돼? 이 친구의 약수의 개수예요. 저게 그 당시에 하나 결론입니다. 다시. 그럼 상상해봐. 결국 공약수라는 거는 여기에서 진액기 나누는 거 같아요. 여기서 뭐 2개 4만원 뭐 이런 식으로 하는 수밖에 없잖아. 공약수 자체가. 이걸 다 벗어날 수가 없다고요. 어차피 여기 안에서 뽑는 게 공약수잖아요. 그래서 자, 필기할게. 자, 이거는요 뭐랑 똑같냐면요 최대 공약수의 약수의 개수랑 같아요. 자,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푸시려면 이제 뭐 이런 느낌으로 최대 공약수를 빠르게 알아오신 다음에 이 친구의 약수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예요. 그럼 이해돼? 자, 한번 필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자, 밑에 있는 766번 또 잠깐만 소개해 드릴 건데 이제 제가 방금 위에서 과정을 설명한 이유가 이렇게 문제가 나와. 그러니까 아까처럼 그냥 약수의 개수가 아니라 약수 중에서 짝수 몇 개이냐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럼 이런 거 어떻게 세지? 자, 이거 일단 뭐 첫 번째 소인수분해 하세요. 그건 제일 항상 약수는 기본이야. 소인수분해 해서 그러니까 소인수분의 뜻이 뭔데? 일단 분석을 하자고요. 너 뭘로 돼 있냐는 거야. 그리고 거기 안에서 이제 짝수가 되려면 뭐 누가 필요한 게 있잖아요. 오의 개수 뭐 필요한 게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약간 첨가해 주는 우리가 아마 뒤에서 아마 다음 시간쯤에 배울 뭐 제한 조건 그러니까 그런 관련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게 어려운 문제야. 약간 이제 여기 파트에. 그러니까 단순히 공식 모르면 쉬운 문제. 이제 뭔가 막 조건들이 나오면 어렵습니다. 자, 시간이 없네요. 360의 약수, 소인수분해 하시면요. 요거 뭘로 돼 있냐면 2, 3개, 3, 2개, 5 하나입니다. 자, 제가 주도화에 설명드릴게요. 근데 자, 첫 번째 문제는 여기서 짝수가 몇 개인지, 자, 묻는 문제거든. 자, 어떻게 하자고? 여러분들 여기에 아까 내가 그 만들어지는 과정을 말했잖아. 그쵸? 자, 만들어지는 과정 말씀드리면서 요게 지금 결국 얘네들을 약간 조합을 하는 거거든. 그런데 이해하시면 혜리나 짝수가 된다는 말은 일단 밑에서 반드시 뭐는 포함돼? 혹시 여러분들 이 말 이해했어요? 짝수가 된다는 말은 어쩌면 2에서 2가 3개 있잖아 지금. 2가 최소 1개는 포함돼야 되는 거 맞아? 그러니까 반드시 포함이 돼야 되겠다. 하나 들어와 있고 나머지는 뭐 오든 말든 상관이 없는 거잖아. 사실 다른 말로 2가 적어도 1개는 포함이 돼야 되는 거 맞아요? 그러니까 2가 뭐 1개든 2개든 3개든 그건 상관없는데 2가 들어와야 돼요. 2밖에 커버가 안 돼. 그럼 자 이거 어떻게 세면 돼요? 뭐 결론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배우신 적어도스럽게도 풀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죠? 그럼 차라리 전체에서 뭐를 빼주면 돼? 요 얘네들이 아예 없다고 치면 요렇게 3개 남잖아요. 그러니까 이걸로 만드는 걸 빼도 괜찮아요. 이걸로 만드는 것만. 다시 차라리 전체에서 어쩌면 이렇게 이걸로 만드는 약수의 개수를 빼주셔도 정답은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2를 빼고 세는 거지. 이런 게 적어도 수로는 아니거잖아. 그럼 제 말 이해하고 있어요? 자, 다시. 자, 이 문제는요, 약간 이런 식으로 그냥 아예 2를 빼고 세는 적어도스러운 풀이 가능합니다. 자, 마무리 지어드리자면, 요거 지금 전체가 4 곱하기 3 곱하기 2잖아요. 여기서 이거로 만든 약수만 빼자고요. 계산하시면 3 곱하기 2가 되겠죠? 얘 확인해보시면 얼마 나와? 24 빼기 6이니까 18 나오잖아요. 자, 이런 식의 풀이도 가능한데, 자, 하나 더 보여줄게. 또는 제가 이게 이제 돌아가는 풀이잖아. 하나 더. 직접 세는 것도 사실 가능은 해요. 잘 봐. 이 말을 다시 이해하시면 짝수란 말은요, 소미야. 그 약수 안에 2는 일단 먼저 들어와 있는 거지. 우리 그 뒤에서 그런 문제 기억나? 뭐 반장을 A로 해라. 자, 2가 이미 들어와야 돼. 그럼 지금부터 직접 세는 풀이면요. 이미 2 하나 들어왔다고 치고 여기서 2 하나를 빼고 세는 거야. 이미 2 하나 들어왔어요. 이해돼? 그러니까 2 하나 들어왔고
이 남은 친구만 가지고 만든 걸 쓰자는 거예요. 이미 이 안에 들어와 있으니까. 자, 요거 한번 약수 한번 세보시면 이것도 몇 개 나와요. 이렇게 나오죠. 자, 이러면 두 가지 풀이가 있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 풀이는 돌아가는 풀이야. 그러니까 저 말을 이해했으면 2가 최소 한 개 있다는 얘기니까 아예 2를 빼고 생각을 빼주는 거지. 이런 식의. 두 번째 풀이는 직접 세는 것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짝수가 돼야 되니까 2가 3개였잖아. 2 하나가 이미 들어와 있다 치자는 거야. 들어왔고 나머지만 가지고 치자는 거예요. 우리 뒤에서 많이 쓰는 전략입니다. 뭐 그런 느낌으로. 자, 오른쪽에 5의 배수도 그런 식으로 풀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5의 배수니까 이제 5가 들어와야 있어야 되죠. 5를 넣고 나머지 세는 거예요. 뭐 그런 느낌. 자, 필기해봐. 그럼 죄송한데 한 10분만 더 할게요. 여기 뒤에 다 못할 것 같은데. 여기 제가 아마 114쪽에 유형 6번은 다음 시간에 할게요. 쟤는 조금 짧은 내용이 아니거든. 자, 일단 요거 약수 쪽에 말이 많아졌는데 그때 좀 그러니까 말을 하면 한도 없어 사실은. 이런 내용을 제가 어려워지면 뭐 되게 어려워지니까 자, 요런 느낌이다. 한번 쭉 정리해봤습니다. 아시겠죠? 다음 장 가봐. 다음 장에 수형도라고 나오는데 이게 제가 앞장부터 계속 써먹고 있는 필기하세요. 이 수용도라는 게 일종의 그림인데 이게 제가 쓰는 말 중에 약간 크게 나누기. 그러니까 아까 제가 앞에서 크게라고 해서 뭐 이런 식의 가지치기를 하잖아요. 크게 몇 가지. 약간 사실 수용도가 그런 식으로 세는 방법을 말해요. 가끔 경우에 따라 가지를 막 여러 개 치기도 해요. 이렇게 크게 나눠가지고. 자, 관련 문제가 예를 들어 768번입니다. 이거 방학급이 나오는 그냥 유명한 문제입니다. 수용도로 푸는 768. 자, 시간 관계상 이거 하나만 볼게요. 768번. 자, 요게 이제 뭐 수용도 같은 걸 이용하시면 조금 깔끔하게 셀 수 있거든요. 수용도 한번 해볼 시간 드릴게요. 자, 유형 6번은 제가 다음 시간에 소개를 따로 드릴게요. 이거는 제가 지금 하기에는 그러니까 빨리 하면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여러분 또 이제 이해 못 하시니까 자, A, B, C, D가 특히 이 문제가 정말 대표 문제예요. 약간 바로 밑에 거도 거의 똑같은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야. 각자 책을 하나씩 가지고 왔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온 건 자기가 읽지 않는 경우 뭐 이런 문제예요. 우리 방학교재에는 그런 문제 약간 뒤에 이름표가 있는데 자기 이름표를 자기가 갖지 않는 그런 경우 되게 유명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노가다가 쉽지가 않아요. 막상 해보시면 수영도로 깔끔하게 세보면 됩니다. 자, 제가 한번 간단하게 소개해 드릴게요. 자, 이 문제는요, 여러분 상황 이해했어요? 지금 자, 그림 하나 보자. 자, A, B, C, D가 있는데 세 명의 학생이에요. 근데 지네가 책을 하나씩 가져요. 책을 하나씩. 근데 그 책을 자기가 자기 걸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일단 한번 예를 들어볼까? 그럼 예를 들어서 뭐야? 자기가 자기를 안 가지는 상황. 예를 들어 어떤 거 있지? 아무거나. 뭐뭐 주면 자기가 자기 거 가져요. 혹시 아무거나 만들 수 있는지? 정진아 막 아무거나 만들 수 있을까? 이런 상황. A, B, C, D로 말씀하시면 됩니다. 자, 제가 할게요. 시간 없으니까. 자, A, D, A. 여러분 혹시 이거 맞나 이거? 다들 이거 그렇게 이해했는지? 국어 문제. 저게 이런 상황이잖아. 자기 책을 자기가 가지면 안 된다고요. 이해돼? 이런 거 몇 개냐는 문제야. 너가 날 거예요? 이런 게 특히나 노가다 하면 실수할 수 있잖아. 빼먹으면 어떡해. 내가 실수를 잘못해가지고. 그래서 요런 특히 사실 이 문제가 대표 문제야 그냥. 수용도 쓰는 문제네. 자, 이게 나왔을 때 지금부터 수용도란 걸 이렇게 이용해 보자는 거예요. 자, A부터 초과해 볼게요. 자, 소미야. 그럼 A가 가질 수 있는 게 크게 몇 가지야? 세 가지라고.
아마 들어보시면 기억날 거예요. 방학 때 몇 번 해봤어 사실은. BC잖아. 지거 빼고. 그 다음 자, 그 다음에 이제 B로 가는 거야. 가지를 계속 치는 거예요. 자, 동진아, 자, B가 가질 수 있는 건 몇 개? 세 개죠. A, C, D. 그리고 자, 끝까지 가는 게 아니라 적당히 오고란 마무리가 좀 돼요. 어느 정도까지 오면. 자, 이제 그 다음에 남은 게 아니라 B, A까지 왔잖아. 이제 남은 게 뭐나 맞죠? 여기 C, D가 남았는데 얘가 C를 못 갔잖아. 그럼 반드시 D, C로 끝나는 거 아세요? 여기까지 오시면 이게 지금 한 개인 거예요. 이게 지금 한 가지 경우라고 쓰면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여기 마지막에 총 몇 개가 있냐를 다 세면 정답인 거예요. 흐름 이해되냐고요. 그러니까 뭐 이런 문제 풀어본 적 있으니까 마무리 지어봐. 뭐 이런 느낌이었잖아요. 시험도. 그러니까 이렇게 세면 빠짐없이 꼼꼼하게 다 셀 수가 있는 거야. 근데 대충 세면 이걸 나도 자신 없어. 지금 말하면. 빼먹을까 봐. 그러니까 물론 셀 때마다 고민해야 돼. 앞에 쓴 것들을 더 쓰면 안 되는 거고 자기 번호를 빼줘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를 계속 고민하면서 가지를 만들어 보시면 맨 마지막에 가지가 몇 개인지가 정답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밑에 있는 문제도 스토리 마찬가지랑 비슷한 문제니까 한번 집에 가서 풀어보시고요. 자, 유형치 한번 가볼게요. 도로망은 쉬우니까 바로 하겠습니다. 자, 도로망 문제로 가서 쉬는 시간 전에 하나 풀어봤잖아요. 자, 이 친구는 필기할까? 자, 이 친구의 기본 전략은요, 사실 크게 나누기예요. 그러니까 갈 수 있는 경로가 있어요. 보통 이제 어쩌면 주어 붙일게요. 경로를. 여러분 경로가 뭔지 아시죠? 경로 이제 어떤 길. 그러니까 내비를 찍잖아. 여러분 실제로 내비 찍으면 길이 여러 개 나와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어떤 경로를 내가 설정을 해주면 되는 거야. 출발지랑 목적지 보면 알잖아요. 이제 가운데 길을 좀 보시면서. 그래서 잡아주시고 각각을 세는 겁니다. 자, 관련 문제로 예를 들어서 뭐 774번. 요거 하나만 풀어볼게요. 사실 얘도 뭐 그냥 이해하시면 될 건 아니야. 여기 뭐 서울, 여기 대전, 여기 춘천, 부산 뭐 이렇게 이제 갈 건데 이제 A에서 D까지 갈 건데 B랑 C를 모두 거쳐서 간다. 그러니까 이제 이 조건들을 잘 보셔야 돼요. 어디까지 응해 주는지. 그리고 단 한 번 지나간 거 다시 못 갑니다. 그러니까 뺑뺑이 안 돼요. 근데 보통 이 문제는 뺑뺑이를 안 시켜. 그러면 무한계 돼요. 경우의 수가. 그러니까 한 번 지나간 도시는 못 지나가. 그러니까 B 한 번 지나서 못 지나가는 거예요. 몇 가지입니다. 크게 여러 가지. 그러니까 어떤 경로를 설정하는 거야. 대충 이제 큰 루트가 A에서 어디 갔다가 D로 가는 거 하나. A에서 어디 갔다가 저기 갔다가 뭐 가는 거 둘. A에서 뭐 갔다가 뭐 셋 이렇게 쫙 설정해 놓고 세는 거야. 몇 개. 얘는 좀 쉬워 사실. 유형 8번까지가 경우의 수인데 유형 6번은 제가 다음 시간에 잠깐 소개드리고 다음 시간에 순열 들어갈게요. 오히려 순열을 넘겨보시면 한 장 반밖에 안 돼요. 근데 그 중에서 제가 미리 말하자면 유형 14번은 안 할 거예요. 사실상 이제 한 장 반도 안 줘. 유형 5개입니다. 그러니까 순열 자체가 도구거든요. 기억나시겠지. 특정 상황에서 쓸만한 도구. 자, 한번 같이 풀어볼게요. 자, 이번 문제는 이렇게 나와 있잖아. 혹시 이거 소미야 크게 몇 가지 경로가 있는 줄 아세요? 자, 여기서 출발해서 여기까지 가실 거거든요. 혹시 크게 자, 그리고 읽어보시면 이거 B, C를 모두 한 번은 지나는 가야 됩니다. 크게 몇 가지일게. 혹시 여러분 두 가지를 한 거 아세요? 첫 번째 경로, 예를 들어 A에서 B로 먼저 갔다가 C로 갔다가 D로 갈 수 있겠죠. 또래 승우야, 두 번째 뭐 있어요? A에서 어디 갔다가? C 갔다가 어디 갔다가? 여러분 D로 갔다가 C로 가면 안 되는 거 아시죠? 도착지가 D입니다. 어디로 갔다 가야 돼요? B로 갔다가 D로 가면 되겠지. 두 가지입니다. 세면 돼요.
갖고 세는 거는요. 아까 해봤잖아요. 쉬는 시간 전에. A부터 B 두 가지 길, B부터 C 세 가지 길, C부터 D 두 가지 길. 이거 마지막에 동지나 곱할까 더할까? 1하고 곱하는 게 맞다고요. 이게 한 세트거든요. 곱하시면 여기에 총 12개가 나옵니다. 한 번 더. A부터 C 한 가지, B부터 C 세 가지, BD 한 가지. 곱하시면 총 세 가지 경우 나오는데 마무리는 아연아 두 개 더할까 곱할까? 더하시면 되겠죠. 뭐 이런 느낌 있잖아요. 도로망은 좀 쉽습니다. 경로만 잘 짤 줄 아시겠죠? 다시 오른쪽에 777번. 자, 마지막으로 색칠하기까지만 소개드릴게요. 색칠하기 문제입니다. 자, 얘는요, 오랜만에 위에다가 한번 필기해볼래? 색칠을 실제로 할 거예요. 물론 정말 한다는 건 아니고요. 경우의 수로 색칠을 할 건데, 제가 한번 방학 때 약간 국물 몇 가지가 있어요. 어디 칠할지. 자, 국물 몇 가지. 첫 번째, 일반적으로 바깥에서 안쪽으로 칠해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약간 이제 어떤 그림이 나오잖아. 보통 칠할 때는 바깥쪽 먼저 칠해줍니다. 바깥부터. 두 번째는 약간 바깥쪽이 여러 개일 때는 영향이 큰 것 먼저 칠하기. 뭔가 이렇게 좀 이렇게 막 보시면 너무 큰 거 있잖아. 그런 거 먼저 칠해주라고 했지. 사실 이것만 지키면 되게 쉬워요. 이것만 지금 보통 좀 쉽게 풀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777번 한번 오랜만에 풀어보겠습니다. 참고로 색칠하기도 중학교 문제입니다. 색칠하기도 뭐 중학교 때 많이 칠해왔잖아요. 그리고 문제에서 하나 더 뭐 말씀만 드리자면 보통 문제에서 요구하는 조건들이 몇 개 있거든. 보통 이제 많이 요구하는 게 같은 색을 여러 개 쓰는 건 상관없는데 바로 옆에는 다른 걸 칠해라. 그런 말이 나와요. 인접한 영역은 다른 걸 칠해라. 그럼 쓸 때마다 고민해야 돼. 쓸 때마다 이거 몇 개지? 몇 개지? 쓸 때마다 고민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페이지에 그러니까 2억 600번 다 할게요. 자, 한번 오랜만에 칠해볼까요? 자, 방금 제가 시킨 국룰에 따르면 혹시 이거 혜린아 어디부터 한번 칠해볼까? A부터 가볼까요? 오케이. 자, 얘부터 하시는데 솔직히 말하면 다른 걸로 해도 뭐 다르게 나오진 않을 거예요. 자, A부터 가볼게요. 자, 그럼 이거 혹시 소미야 A 칠할 수 있는 거 몇 개지 일단? 총 서로 다른 4가지 색이니까 제일 처음이잖아. 아무거나 칠하세요. 4개. 자, 그 다음에 자 이어서 한번 D로 가볼까? 자, 혹시 여기 있는 동지나 몇 개 칠할 수 있게? 그럼 다들 3개인 거 아시죠? 네, 이 조건이 나와요. 같은 색을 여러 번 쓸 수 있지만 인접한 거. 자, 수학적으로 인접한다는 거는 하나 필기해볼래? 제가 방학 때 설명한 적이 있는데 인접하라는 거는 변을 공유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문제 중에서 꼭지점만 딱 다 있잖아. 그거는 인접한 거 아니에요. 다를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인접하단 말은 수학적으로 변을 공유해야 돼. 이런 식으로 변을 공유한 게 인접한 거예요. 다른 걸 칠해야 돼. 3개. 그리고 다시 혹시 아연아 얘는 몇 개일까? 이건 지금 2개인 거 아시겠어요? 얘랑도 달라야 돼요. 2개. 그리고 마지막으로 쓰는 거야. 얘는 몇 개 칠할 수 있게? 2개겠죠. 얘네 둘과 달라야 돼요. 이렇게 쭉 칠한 다음에 반 세트니까 쭉 곱하시는 거예요. 흐름 이해돼? 그런데 자, 제가 이제 779번은 일단은 아이 힌트만 드릴게요. 이게 색칠하기에서 고난도 문제입니다. 여기 여러분들 고난도 문제인데 일단 한번 방금 배운 대로 해보시겠어요? 이거 방학 때 한번 자세하게 설명한 적 있긴 해요. 이게 약간 사실 이 문제를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방금처럼 칠하다 보면 여기 몇 개지 하는 그런 문제가 있어요. 이게 좀 애매할 때가 있다고 할까? 그러니까 방금 전에 애매한 게 하나도 없잖아. 그냥 쭉 칠하는데 가끔 이런 문제는 이거 몇 개지? 고난도 문제. 이 문제가 아마 시험에 교과서에 한 문제 있어요. 교과서에 써놨네. 135번이라는 데 가면 이 문제가 있습니다. 약간 이제 이것까지 이거는 아이디어만 체크해드릴게요. 한번 해보시고 다음 시간에 질문 받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요. 시간이 없네요.
제가 한번 따라가 볼게요. 얘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5개의 색을 칠할 수 있고 밑에는 곡물입니다. 같은 색 여러 번 가는 건데 인접한과 다른 색으로. 자, 한번 칠해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바깥쪽에 있는 예를 들어서 사실 이번 경우는 가운데를 좀 먼저 칠할거든요. 좀 얘가 좀 제일 넓으니까. 자, 가운데 5개 칠할 수 있죠. 칠했어요. 그럼 도와줘. 자, 여기 혹시 소미야 몇 개 칠할 수 있지? 소미야 혹시 여기는 몇 개? 자, 아직은 스무스해요. 뭐 문제 없잖아. 자, 여기 몇 개? 이것도 얘네들과 다르니까 3개지. 근데 있잖아. 혹시 여러분들 여기 마지막에 요 자리 몇 개인지 아시겠어요? 알나? 우리 이거 몇 개라고 딱 말할 수 있게 없게? 혹시 없는 거 아세요? 지금 상황이? 자, 어떤 줄 쌤, 이거 2개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있어요. 자, 말해줄까? 여기를 지금 만약에 2개라고 말씀하신 친구는 왜 2개라고 하는 거냐면 여기가 하나, 둘, 3개잖아. 얘네 3개 빼고 2개. 근데 사실 이럴 수도 있긴 해요. 이 문제는요, 이제 이 고난도 문제는 크게 나누셔야 돼요. 경우가 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경우는요, 예를 들어 볼게. 여기가 뭐 빨간색, 여기가 흰색, 여기가 초록색이면 2개 남죠. 근데 뭐 이럴 수 있지만 혹시 이거 3개도 가능한 거 아세요? 이런 경우 있잖아요. 여기가 빨간색, 여기가 흰색, 여기가 빨간색일 수 있잖아요. 이해돼? 이러면 여기 몇 개야? 3개잖아.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돌다 보면 마지막이 딱 뭐지? 자, 그때 이걸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사실 여러분들이 하면 그냥 만나게 되는 문제야. 그러니까 외우는 게 아니라 돌다 보면 뭔가 뭐야 하는 문제가 있어요. 이 문제 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의 전략은 뭐다? 이 문제의 전략은 크게 나눠주시면 돼요. 이 상황을. 어디를? 방금 보신 것처럼 문제의 원인이 뭐냐면 얘네 둘. 자, 지금 제가 이렇게 돌았으니까 얘네 둘이 되는 거고 다르게 두시면 어떤 2개가 좀 관계가 없는 곳이 있어요. 이게 2개가 좀 관계가 없잖아. 얘네들은 관계가 없잖아요. 인접하지 않으니까. 얘네들의 관계가 애매해서 생긴 문제인 거야. 그럼 어떻게 하죠? 관계를 내가 정해주면 돼. 예를 들어 C2가 같을 수 있죠. 그럼 같은 경우라고 치고 이제 되는 거야. 쫙. 그럼 깔끔해요. 또는 C2가 다른 경우 있잖아. 그러니까 여기 있는 지금 빨간 색깔이 같은 경우요. 여기 파란색이 다른 경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구분해주고 한 바퀴를 빼놓으시면 아무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절대아닙니다. 시간이 없어가지고 한번 집에 가서 한번 다시 풀어보세요. 아시겠죠? 일단 여기까지. 자, 일단 마무리하시고 한번 다음 시간에 앞에 유형 6번이랑 제가 그 순열을 아마 설명드릴 것 같고 다음 주부터는 여러분들 30분 일찍 오시는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